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가끔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작은 이상이 생길 때마다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보시고 미리 예방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호, 만성 피로.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시나요? 커피를 마셔도 낮잠을 자도 도저히 개운하지 않은 피로가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다릅니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몇 주에서 몇 달까지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이 계속 피곤한 이유 중 하나는 빈혈일 수 있어요. 빈혈이 있으면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철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니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도 만성 피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특히 몸이 붓거나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거나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피로를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도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냥 참지 말고 혈액 검사나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피로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두 번째 신호, 잦은 두통. 여러분, 두통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잤을 때 머리가 아픈 건 흔한 일이지만 두통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통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무겁고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면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뒷목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두통이 눈앞이 번쩍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편두통은 주로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며 쑤시는 듯한 통증이 특징인데요. 특히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면서 메스꺼움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초콜릿, 치즈, 와인, 인스턴트 음식처럼 특정 음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두통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 두통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통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두통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두통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신호, 잦은 소화불량과 복통. 여러분, 혹시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소화가 조금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해요. 잦은 소화불량과 복통은 단순한 위장장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려지고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드신다면 위장이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해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위염은 초기에는 약간의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정도로 나타나지만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져서 통증과 소화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요. 특히 음식을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도 속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꼭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부의 불편함이 단순히 위장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대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가스가 많이 차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느껴지고 복통이 계속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잦은 소화불량과 복통은 단순한 위장 문제를 넘어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변 색깔이 검거나 붉게 변한다면 이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 암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화불량과 복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또한 맵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잦은 소화불량과 복통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문제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나요? 무료이니 꼭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번째 신호, 피부색 변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창백하지? 왜 이렇게 노란빛이 돌지?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피부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부색이 갑자기 변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속 장기나 혈액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피부색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전반적으로 창백해졌다면 빈혈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뿐만 아니라 입술, 눈 안쪽, 손톱 밑까지 창백하게 보인다면 철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빈혈이 생기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피로감이 증가하고 피부가 창백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간, 붉은 고기 등을 섭취하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눈 흰자위까지 누런빛을 띈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흔히 황달이라고 불리는 증상인데요. 간에서 해독해야 할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몸에 쌓일 때 나타납니다. 황달은 간염, 간경화, 지방간 같은 간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하며 소변색이 짙어졌다면 즉시 병원에서 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밀크시슬이나 강황처럼 간 해독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멍이 생긴 후에도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혈액응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비타민 K 부족이나 간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액응고에 문제가 생기면 멍뿐만 아니라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잦아질 수도 있어요. 멍이 자주 들고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끝이나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심장이나 폐와 관련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푸르스름한 피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색의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창백한 피부, 노란빛을 띠는 피부, 쉽게 멍이 드는 피부, 푸르스름한 피부는 모두 특정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5번째, 신호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 여러분, 혹시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피가 안 통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손발이 저리는 건 신경과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은 당뇨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서 말초신경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손발 끝이 저리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며 심지어 감각이 완전히 둔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리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손발 저림은 목이나 허리의 디스크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과 손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와 발에 저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는 자세를 바꾸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손발 저림이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에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발 저림이 자주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손발 저림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압박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손발 저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음식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이 약해지고 저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필요하다면 비타민 B 보충제를 챙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손발 저림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해지고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신경검사나 혈액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증상을 넘어서 당뇨, 뇌졸중, 디스크 등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 저림은 사소해 보이지만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원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건강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호, 가슴 통증과 답답함. 여러분, 혹시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잠을 잘못 잤나? 하고 쉽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 문제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가슴 통증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이 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짓누르는 듯 아프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심장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통증이 어깨나 팔, 목, 턱까지 퍼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보통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활동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활동을 멈추면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발생하는 협심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땀이 나고 호흡이 힘들어진다면 심근경색일 가능성도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이 차는 증상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뿐만 아니라 폐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색전증처럼 폐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므로 지체 없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가슴 통증이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긴장성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으로도 가슴 부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가슴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통증은 보통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꿨을 때 완화되기 때문에 심장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슴 통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또한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반복되거나 호흡곤란이나 땀, 팔 통증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7번째 신호,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여러분, 최근에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계속 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엔 체중이 줄어서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체중 감소는 단순히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몇 달 사이에 체중이 5kg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우리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의 대사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체중이 줄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유 없이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피로가 심하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소가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소변량이 늘어나고 밤에 자주 목이 마르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또 체중 감소는 소화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혹은 대장 질환이 있을 경우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사를 충분히 해도 체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복통이나 변비 혹은 설사가 동반된다면 장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경우 체중 감소는 암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암은 초기 증상으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암세포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만약 체중 감소와 함께 피로감, 식욕 저하,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열이 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평소 몸무게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식사량, 활동량, 그리고 최근 스트레스 수준 등을 점검해 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혈당, 소화기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소를 방치하면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그리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피로감이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잘 빠졌네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체중 감소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 기억하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